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작은 곰방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끔찍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에게 털어놓을 때도 헤어짐을 각오했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다시는 떠올리기도 힘든 일이죠.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점집이나 철학관에 갈 때마다 늘 듣는 소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 복이 없어 혈혈단신으로 살아야 하는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재미로 들어갔다가 그 소리 듣고 나면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발길도 하지 않아요. 부모와 절연하면 다시는 그런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모 복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낳아준 부모 복이 없으면 시부모 복이 중간이라도 가면 좋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 하늘은 제게 의지할 만한 어른 하나를 허락해 주지 않더군요. 20대 초반 갑작스럽게 부모와 연을 끊기로 결심하기 이전의 삶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회사원인 아빠, 전업주부 엄마, 그리고 2살 아래의 남동생의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오히려 아빠께서는 늘 제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려 노력하시고 엄마께서는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주시려고 노력했죠. 성은아, 사람은 늘 정직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입에 거짓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 늘 정직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반은 가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하네. 우리 성은이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낸데. 학교에서 매번 선행상 타오는 거 보면 몰라? 알지. 아는데 아빠는 혹시 성훈이가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야. 아빠 마음 잘 알지? 응, 걱정하지 마, 아빠. 난 거짓말 필요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혼날 건 혼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해? 남을 속이는 짓은 나도 양심에 찔려서 하기 싫어. 그래,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이 정말 잘 자란다고 생각해. 아, 맞다. 학교 준비물은 다 챙겼어? 엄마가 수수깡이랑 지점토는 사다 놨는데 더 챙겨야 할 거 없는지 딸이 다시 확인해봐. 예의, 정직, 사람 간의 신의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며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시는 부모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물으면 늘 부모님을 1순위로 꼽을 정도였죠. 게다가 두 분은 주변에 알아주는 인고 부부셨어요. 주변 사람들도 어쩜 그 나이까지 금실이 그렇게 좋냐고 늘 부부가 함께 다니는 게 부럽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죠. 아니, 성은네는 왜 그렇게 아직도 죽고 못 사는 것 같지? 성은 아빠가 성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부러워 죽겠어. 비결이 뭐야? 뭐 보약이라도 지어다 줘? 보약은 무슨, 그냥 따스운 밥 잘 챙겨 먹이면 되지. 누군 안 챙겨주나? 삼식이 삼시세끼 다 갖다 바치는데도 자기 마누라 보기를 어디 돌처럼 보는데. 그럼 자기도 영재 아빠랑 같이 취미생활이라도 해봐. 우리는 등산도 같이 하고 테니스도 하는데. 부모님은 취미 생활도 함께 즐기셨는데 대표적으로 등산이나 테니스 동호회였어요. 간혹 지인들이 등산 같은 거 불안하지 않냐? 안 좋은 소문이 많다더라는 우려가 있기는 했는데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었죠. 저도 금실 좋고 늘 사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는 부모님이 좋았습니다.
그 금실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은 꿈에도, 아니,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그 흔한 사춘기 갈등 하나 없이 잘 지냈죠. 그런데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거짓말처럼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걸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우리 딸 다 컸다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오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갔어? 어디까지 가다니? 그거 해봤냐고. 어? 엄마! 뭐 어때? 성인인데. 했어, 안 했어? 설마 키스도 안 한 건 아니지? 아, 몰라. 별걸 다 물어, 진짜. 이런 대화 엄마랑 하지 누구랑 하니? 그래야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나고 있는지 알지. 이런 대화를 누가 엄마랑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랑 이런 대화하는 거 불편해. 엄마? 엄마는 너랑 이런 얘기 하려고 언제 그나 했는데? 아, 글쎄 싫다니까. 엄마가 남자친구와 진도를 어떻게 뺐는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부모님한테 하나요? 처음엔 부모님이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 우려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저를 질책하는 겁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성은이 너 순진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남자친구들이 안 좋아해. 괜히 남자친구 애 태우지 말고 화끈하게 자빠져 봐. 엄마, 딸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들은 어린 나이에 임신할까봐 노심초사한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영영 안 할 것도 아닐 텐데 뭐. 암만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결국 그 거짓말은 다 하게 되더라. 엄마가 몰라? 너 나이 다 겪어본 사람인데 안전하게 피임하고 즐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도 다양한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아, 됐어. 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래?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엄마와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불편하다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도 꺼리낌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랑 하는 이야기도 민망한데 아빠라니. 저는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죠. 그런데 아빠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성은아, 아빠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줄까? 남자는 말이다. 여기를 이렇게. 아, 진짜 왜들 그래? 미친 것 같아, 진짜. 그건 제가 부모님께 한 최초의 반항이었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버릇이었죠.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고 결국 엄마가 전화해 사과하고 나서야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개방된 분들이신지도 모르고 딸 앞에서 그렇게 주책맞은 이야기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부모님은 대체 어딜 가셨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엄마는 제가 크면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모녀 사이를 꿈꿔와서 그랬던 거다. 다시는 너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한번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니 본인도 주체를 못하겠는지 급기야 고등학생인 남동생 앞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민우는 남자라 걱정이 크게 안 되는데 성은이 저건 저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이나 할까 싶어. 여자가 딱 남자 마음을 후려잡을 수 있는 기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랑 다르게 좀 막힌 구석이 있지. 덜 커서 그렇지. 나중에 결혼하면 뭐 다 할걸?
그러니까 그 결혼이 문제라는 거 아니야. 민우 너도 아빠한테 잘 배워놔. 여자친구 홍콩 보내주는 기술은 아빠가 따봉이야, 따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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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이 저것도 딱 나한테만 알려주라고만 하면 아주 내가 기깔나게 알려주는 건데.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밥성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식탁에 있는 반찬 그릇과 밥그릇, 국그릇을 바닥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부모님께서도 눈이 튀어나오게 놀라 얼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저만큼 놀랐을까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대체 몇 번을 얘기해? 자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그게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 얘기라고. 때를 가리지를 못해. 뭐 대단한 거 가르쳐준다고 그딴 얘기를 계속하느냔 말이야. 아니, 엄마는 다 너 좋으라고. 그만! 한 번만 더 해봐. 집 나가서 안 들어와. 다신 엄마 아빠 안 봐. 그렇게 뒤집어 엎고 나서야 두 분은 저희 앞에서 말을 가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던 저희 가족이 영원히 가뭄이 든 사막처럼 쩍쩍 갈라지게 된 계기가요. 금실이 너무 좋아도 문제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 종종 부모님 안방에서 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민망해한 적은 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좋다는 증거고 부부 사이니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듣고 있자니 괜히 모든 게 짜증부터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달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학교에 갔다 와서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함께 등산 갔다 온 부모님께서 전에 없이 다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더니만 그 여자한테는 아주 잘만 해주대. 아주 신이 났던데? 아, 이거 왜 이래? 사람이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당신은, 당신은, 다른 줄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였어. 똑같은 취급하지 마. 아주 혼이 쏙 빠진 사람처럼 나는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무슨?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두 분이 그렇게까지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는데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까지 붉히며 싸우시더라고요. 같이 등산 갔다가 아빠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기라도 했나 서로 뭔가 오해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부부싸움이겠거니 했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 저는 그저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엄마가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제게 아빠 욕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제 앞에서 아빠 흉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네 아빠가 얼마나 여우 같은 줄 아니? 아주 마음만 먹으면 세상 여자들 다 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모르지? 너네 아빠 앞에서는 아주 세상 선비에 고상한 척은 다 하지만 실은 여자 여우 저리 가라더라. 왜 그래? 안 하던 아빠 용을 다 보고 아빠가 서운하게 했어? 서운하지 그럼. 나는 그렇게 한 번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던 걸 아주 생판 처음 본 여자한테는 잘만 해주더라. 아빠가 뭘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 아이, 그거. 아휴, 됐다. 너한테 얘기를 해서 뭐하니? 뭔데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아빠한테 잘 얘기해볼게. 됐어. 신경 쓰지 마. 그 갈등은 생각보다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엄마는 밥상만 차려놓고 안방에 들어가 있기 일쑤였고 아빠가 안방에 들어가면 거실로 나와버렸어요.
거기다 잘 때는 아빠가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밖으로 베개를 던져버렸고요. 결국 모른 채 하려던 저는 보다 못해 중재를 위해 나서게 된 거예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둘이 이렇게까지 싸운 적은 없잖아. 미안해. 엄마도 아빠도 서로한테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지. 서운한 게 쌓였으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그렇게 냉전이야? 아빠 나랑 민호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남매 간에도 오해가 쌓인 것 같으면 회피하지 말고 일단 마주보고 대화부터 하라고. 그러면 미처 내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놓고 아빠랑 엄마는 이러기야? 어른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니까. 아유,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너희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준 적은 없지만 아빠랑 엄마도 종종 다퉜어. 부부싸움은 물백이라는 말도 있잖아. 결국 화해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만간 해결이 되겠거니 했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싸움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자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살 얼음판 위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신경이 쓰여요. 결국 제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은 그때 일을 몇 번이나 곱씹어 보곤 해요. 그날 제가 엄마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좀 달랐을까? 아무것도 모른 것처럼 지나갔더라면 계속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고요. 저는 엄마 몰래 엄마 휴대전화를 열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4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긴 엄마와 아빠, 그리고 꽃사슴과 물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는 방이었죠. 실마리라도 잡으려고 천천히 메시지를 올리던 저는 순간 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 주고받은 여러 사진과 동영상이 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어머, 정배 씨는 어쩜 그렇게 테크닉이 좋아? 우리 바깥 양반한테 한 수 알려줘. 무언하시면 기꺼이 알려드리죠. 됐어요. 영택 씨도 스킬이 보통이 아니던데요, 뭐. 저 그날 오랜만에 좋았어요. 그냥 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 아래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상과 사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4사람은 다 함께 모여 한 방에서 사랑을 나눈 것이었어요. 4사람이 뒤엉켜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기고 단톡방에 모여 돌려보면서 그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었던 거죠. 도저히 부모님이 나누었다고 보기엔 힘든 음담패설까지. 그제야 엄마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해줬지만 엄마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것이 뭔지 그 카톡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저는 정말 말도 못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충격받을 상황인데 그 사이에 다른 부부 둘이 더 끼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더라 말만 들었지 그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밥도 먹지 못했고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죠. 성은아, 야, 양성은, 너 왜 그래? 하루 종일.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아까 한 교수님이 너 계속 쳐다봤는데 몰랐지? 너 평소에 수업 태도 좋아서 그냥 넘어갔지. 한 교수님 성격에 너 하마터면 불려갈 뻔했어. 감기 기운이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채영아, 너 혹시 부모님 말이야.
부모님? 부모님이 왜? 어, 아니야, 아무것도. 뭐야, 싱겁게. 미안, 나 먼저 집에 가볼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혹시 너희 부모님도 다른 파트너들이랑 같이 그런 짓을 하기도 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온몸에 오한이 들고 몸살 기운에 밤새워 고생해야 했죠. 결국 저는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의 해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죠. 엄마, 미안해. 일단 사과부터 하는 이유는 내가 엄마 핸드폰을 몰래 봤기 때문이야. 엄마랑 아빠 다툼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어. 엄마 핸드폰? 그래서? 그 메시지들도 다 봤어. 무슨 메시지? 아, 너 설마? 응. 내가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는 엄마랑 아빠한테 뭔가 해명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 그게 해명을 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일까 싶긴 하지만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 나는 엄마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믿기 힘들어. 부모님께서는 제 말에 좀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러시더군요. 그냥 운동 같은 거야. 어른들이 하는 운동. 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운동이라니. 테니스도 꼭 둘이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 단식이 있으면 복식도 있는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야.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순간 제가 이상한 건가? 다들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꽉 막힌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당당함이었어요. 성은아, 네가 이해하기 힘든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때까지 살다 보면 웬만한 일들은 다 무뎌져서 사는 재미가 없어. 그 정도 도파민은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 어차피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건데 문제될 것도 없고.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남자 너무 옥죄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 아니, 잠깐만.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게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당당하지 않을 이유는 뭐야? 엄마 아빠만의 스포츠인데. 제가 가진 상식과 부모님이 가진 상식이 너무 달라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부쩍 다시 가까워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그 단톡방에서 봤던 영상과 음담패설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때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괜히 그걸 봤다. 그냥 묻어둘 걸, 끼어들지 말 걸 하면서요. 부모님께서 등산이나 지인 모임에 간다고 할 때마다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울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면 그만하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는 당당하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괜히 선입견 있는 꽉 막힌 사람들한테 밉보일 이유는 없지.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점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텐데. 성은아, 엄마가 말했잖아. 이건 엄마 아빠만의 스포츠일 뿐이라고. 서로 이해하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이해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게 된 이유가 뭔데. 결국 엄마가 그 관계에 있어서 아빠한테 불만이 생겨서 싸우게 된 거잖아.
누구든 상처받게 되는 관계야. 그런 건 불건전하고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상처를 받든 말든 그것도 엄마 문제야. 스포츠 하다 보면 맨날 보람만 느끼고 즐겁기만 해. 너도 적당히 해. 이건 엄마 아빠 사생활이니 네가 거기까지 참견할 바가 아니야. 내가 싫다잖아. 자식이 싫다고 하는데 좀 안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지독한 쾌락주의자들이나 빠지는 일이라고. 내 부모가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게 정말 창피하단 말이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 아빠가 언제 너 사생활에 관여한 적 있어? 이건 어디까지나 엄마랑 아빠 일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엄마랑 아빠가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그런 말 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할머니한테 얘기해? 이모한테 얘기해도 돼? 엄마 친구 옥순 이모한테도 해도 되냐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단 말이야.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러게, 누가 엄마 카톡 마음대로 보래? 배운다고 생각하고 보기나 하든가. 영양가 없이 봐놓고 누굴 탓해? 뭐? 엄마, 진짜 그거 진심이야? 신경 쓰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엄마 아빠의 일. 딱 선 긋자. 계속 그러면 엄마도 화낼 거야. 도저히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저는 마음이 서서히 단단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부모님의 사생활이라며 선을 긋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었어요. 결국 부모님 얼굴 보는 게 힘들어 집을 나왔고 모아둔 용돈으로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죠. 그게 부모님과 절연의 시작이었어요. 한 주, 두 주, 나아가서 한 달, 두 달, 연락하지 않게 되면서 연락이 끊긴 것이죠. 학교에도 찾아온 적이 있는데 친구들에게 휴학했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해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는 메시지에 그 관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아무리 좋아서 한 행동일지라도 자식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 생활을 계속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는 초강수를 뒀는데도 부모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이 솔직하기도 했고 쓸데없이 자식보다 본인 취미생활이 먼저였던 분들이셨죠. 그건 제가 부모님에 대해 한평생 알고 있던 오해가 산산이 부셔지던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분들에서 남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창피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친구들이 명절이나 때때로 본가에 간다고 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유 모를 죄책감도 들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제 자신에게 연민도 느껴지더라고요. 성은이 너는 이번에도 집에 안 가? 알바가 있어서. 으이구,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가족은 만나가면서 해야지.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셔? 그러게. 어쩔 수 없지 뭐, 학비 벌려면. 집을 나오게 되면서 학비도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떳떳한 부모가 되겠다는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 연락은 해가 지나도 오지 않았죠. 그렇게 졸업해 취직에 이르기까지 저는 부모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나온 지 2년이 지난 후에는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연락이 오지도 않을 텐데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말자며 바꾼 것이죠. 때때로 남동생과는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남동생도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집에서 나왔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저와 다르지 않은 이유 같더라고요. 그 뒤로 취직해 거의 일만 하고 산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고 원룸에서 전세금을 넣을 때까지 그야말로 앞만 보고 일만 했죠. 처음 투룸 전세 계약을 하게 되고서야 숨을 좀 돌릴 수 있었고요. 그때 때마침 나타난 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같은 회사 선임으로 제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죠. 성은 씨는 일도 착실히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좋아. 아니, 눈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벽이 느껴지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벽이요? 아니, 상대가 다가갈 수 있는 허용된 공간이 따로 정해놓은 사람 같아. 너무 성 긋고 대하지 마. 그러다 좋은 사람 다 놓쳐. 처음에 직장 동료들과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려고 할 때도 저를 잡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하늘 아래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인 부모님께 배신을 당한 이후 사람을 쉽게 믿기 힘들어진 탓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영영 외톨이처럼 혼자 지낼 수도 없었고 회사 생활도 잘 해보고 싶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과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트라우마가 거의 잊혀지고 있다고 믿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숙면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별을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때 엄마 단톡방에서 본 난잡하고 추잡한 것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또 지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하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잠자고 있던 그 트라우마가 폭발하고 만 겁니다. 성훈아, 우리 오래 넘기지 말고 결혼하자. 어? 결혼? 결혼은 아직 생각 없는데. 생각 없다고? 아니, 나 벌써 34이야. 나는 네가 슬슬 결혼 생각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미안. 나는 결혼은 생각 없어. 그냥 이대로 연애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유가 뭔데? 나는 결혼 상대가 아니라 이거야? 아니야. 경환 씨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난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때 남자친구는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헤어지자고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2년 열애 끝에 처음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혐오에 빠져 살이 7kg나 빠졌어요. 오죽했으면 시작을 갖자던 남자친구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저를 보고 놀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정도였죠.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어요. 그깟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고 서로 시간을 갖기로 하는 동안 그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결국 저는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하고 제 트라우마를 드러냈습니다. 그건 그 일 이후 누구에게도 둘도 없는 어렸을 때 절친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연을 끊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그 괴로운 감정에 눈물을 흘리느라 몇 번이나 말을 하다 멈추길 반복하면서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특히 경환 씨한테는 더더욱. 근데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솔직히 처음엔 네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한다는 말이
네가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였어도 나라도 쉽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경환 씨.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성은아, 네가 왜 사과를 해? 네가 사과할 일 아니야. 근데 성은아, 이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너한테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약속할 수 있고, 그 일이 더는 너에게 상처가 될 수 없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면 경환 씨 부모님께는 내 부모님 얘기할 수도 없을 거야. 천의 고아처럼 천도꾸러기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날 반기시겠어? 그런 건 상관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되고, 부모님도 내 결정 존중해 주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남자친구는 제 흠을 전부 감싸 놔주었어요. 시댁에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고, 저는 부모 없이 결혼을 진행했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남처럼 살다 내가 필요해졌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동생이 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굳히기도 했고요. 그냥 누나가 생각했던 대로 조용히 시집가. 지금 집에 알릴 타이밍도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소송 걸렸어. 상간남으로. 여튼 복잡해졌어. 누나도 알잖아. 남동생과 저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 앞으로 소송이 걸려 있다는 말에 결혼식 소식을 알릴 생각을 완전히 거두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와 엄마는 다른 부부와 똑같은 짓을 하다가 수틀린 상대쪽 남편에 의해 신고당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해놓고 어느 한쪽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세상 민망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관계였죠. 어렸을 때부터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라와서인지 시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하는 게 더더욱 마음에 걸렸지만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복이 시부모 복으로 돌아왔는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시부모님께 무척 감사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며 제가 부모 없이 자란 서름을 이해하신다고 했죠. 성은아, 남편 생기면서 엄마 아빠도 생겼다고 생각해. 나는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 알았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정말 든든하고 감사해요. 나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네 시아버지도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은근히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야. 어제는 네 부모님 제사를 우리가 모시는 게 어떻냐고 묻더라. 네? 아니에요. 제가 따로 절에 모시고 있으니 제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로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아유, 네가 아직 우리 가족이 되려면 멀긴 멀었나 보다. 부담 없이 기댈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하마. 거짓으로 결혼한 게 죄책감이 들 만큼 잘해주시니 저는 그 이상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전형적인 가부장으로 표현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다정한 말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는 토달지 않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님을 위해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요. 흠잡을 곳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다정한 부부가 아니라서 좋았고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 좋았어요. 우리 집도 한때 그랬는데 나 역시 평범한 가족의 일원이었는데 싶어 씁쓸한 마음은 덤처럼 딸려왔지만요.
아유, 우리 성은이 왔어? 얼른 들어와, 얼른. 밖에 많이 춥지? 차 타고 와서 괜찮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왔는데요. 아유, 그래도 밖이면 춥지 뭐. 얼른 앉아, 얼른. 여보, 성은이 왔어요. 아이, 엄마, 아들은 안 보여? 아버지, 경환이도 왔어요. 어이구, 왜 안 하던 앙탈이야? 배고프지? 성은이 좋아하는 서대회 무침 해놨다. 지난번에 너 그거 제일 잘 먹었잖아. 정말요? 오늘은 경환 씨 생일로 모이는 자리인데 저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경환이야, 네가 알아서 맛있는 거 해줬을 텐데 뭐.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낮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줬어요. 진수성찬 받았네. 그럼 오늘 저녁은 성은이 진수성찬이다. 성은이 왔어? 아유, 아버지, 나도 왔다니까 그러네. 성은아, 얼른 들어와라.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저는 부모님께 받았던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친정 어머님처럼 갈 때마다 제 입에 맞는 반찬을 가득 싸주셨어요. 게다가 제가 부엌에서 허용된 공간은 딱 식탁까지라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떠다 먹지 못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가서 밥도 먹고 오고 맛있는 게 있으면 사다가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은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하룻밤 머물다 간 날이었어요. 저녁에 시아버지와 함께 맥주를 많이 마셔 그런지 자다가 요일을 느껴 잠에서 깼죠. 화장실에 가던 중 저는 안방에서 들리는 묘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건 시부모님이 밤을 보내시던 소리였어요. 그때부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면서 오래전 부모님 일이 떠오른 겁니다. 그건 나이가 드셨다고 한들 부부간의 일이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도 그걸 이해 못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숨통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솔직히 말해 너무 거북했어요. 그래도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화장실도 못 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심호흡을 했죠. 나중에 병원에 가서야 그게 심리적 압박에 의한 과호흡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쯤 불현듯 나타나 사람의 목을 조이니 살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이 문제가 남편을 보고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중년 부부의 부부 생활에 거부감이 생겼다 싶어 부랴부랴 그제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약봉지를 들키는 바람에 남편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성은아, 이게 뭐야? 아니, 너 정신과 약 먹고 있었어? 아,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 지난주부터 처음 가기 시작했어. 상담 위주로 하고 있고 이건 그냥 안정제야. 한 번씩 과호흡이 오고 진정하기 힘들어서. 왜? 부모님 일 때문에 그래? 그게 실은 지난번에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갔을 때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두 분 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게 말이야. 그게 뭐라고? 두 분이 부부 관계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목구멍이 탁 막히는 것 같은 게 제가 쩔쩔매며 말을 못하니 남편이 눈치껏 이해했죠. 그게 왜?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엄마 아빠 일도 떠오르고 해서 그때부터 증상이 좀 심해져서
아무래도 문제가 크다 싶어서 병원에 가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 어머님, 아버님 때문이라기보단 그게 그거지 뭐야. 아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정말로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한 것뿐인데. 알지. 나도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 남편이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니 좀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고맙게도 유일하게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절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같이 병원에도 가지고 함께 상담도 받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지긋지긋한 부모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성은아.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 오랜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만큼 제대로 대접 좀 해주고 싶어서. 성은이 네가 또 음식 손맛이 좋잖니. 전에 생태탕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던데. 그 지인이 또 생태탕을 좋아한다고 하니 너 생각이 났지 뭐야?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에 가서 해드릴게요. 정말? 괜찮겠어? 아유, 그래주면 나는 너무 고맙지. 너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괜히 너 불러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 건데 제가 도움이 되면 좋죠. 갑작스럽게 오래전 알고 지냈던 지인이 오신다는 소식에 주말에 가게 된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생태탕을 대접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무척 잘 드셨거든요. 어른들 입맛에 맞았나 보다 싶어 더 잘 대접해 드리려고 생태탕 재료에 밑반찬도 더 만들어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께서는 손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주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기다리세요? 아니, 뭐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아니고 한 10년 전쯤인가 아주 잠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좀 잘 맞았다 보니까 한 번씩 생각났는데 엊그제 갑자기 연락이 왔지 뭐야. 우리 지역에 오는데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냐고 말이야. 그래요? 10년 전이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하고 말 것도 없어. 은근히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라. 어머, 왔나 보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어머니께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맞이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손님의 정체를 마주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미영 씨.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연락을 끊어버려서 난 또 우리 보기 싫은가 했지. 이것저것 사정이 있었어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과일 좀 사왔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모처럼 와서 잘 놀다 가면 그만인걸. 얘 성은아, 인사해라. 우리 지인. 네? 아, 안녕. 저는 돌아서서 인사를 하려다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지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죠. 어? 왜 그래? 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시선을 회피하며 인사를 마무리했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고 크게 놀라시다가 일단 절 모른 척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생태탕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끓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새 아드님 결혼을 시키셨나 보네. 예, 작년에 갔어요.
새색시지 뭐. 어머님의 말에 엄마와 아빠가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설마 결혼까지 말없이 할 줄은 몰랐는지 내심 저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고 음식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떨리는 곳이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거 내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급하게 식사를 차려드리고서는 일이 있다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어요. 성은아,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요. 잘 가요. 네, 그럼. 저는 급하게 머리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와 주저앉았죠. 다시 호흡이 가파오기 시작했고 급하게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던 안정제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계단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부모님은 눈치상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알게 된 이상 자주 만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럴 때마다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문득 어떻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아시게 된 건가 하는 원론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는 지역이 완전히 달랐고 저희 시부모님은 이사한 적도 없어 그곳은 남편의 고향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었는데 바로 저희 부모님과 모임을 통해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등산 모임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산을 다녔으니 그때 알게 된 인연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자꾸 목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은근히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 라는 말이 묘하게 걸리더라고요. 일단은 지끈거리며 두통이 시작된 몸을 간신히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통약까지 먹고 한숨 자려는데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렇게 안 좋아?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집에 갔다가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몰라? 괜히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나 그냥 좀 잘게. 좀 쉬게 해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아, 알았어. 그러면 괜찮아지면 말해줘. 걱정하는 남편도 뒤로 한 채 잠들지 않은 눈을 억지로 감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결국 아침을 먹으면 남편에게 시댁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죠. 남편도 시댁 문제라고 예상을 한 건지 순순히 더 묻지 않고 가자더라고요. 점심시간쯤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 문을 열었어요. 저 혼자 갈 때는 초인종을 누르는데 남편의 오랜 습관이었죠. 그런데 아버님도 어머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방에 계시나 싶어 가보니 안방에서 통화 중인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죠.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워 죽겠어요. 좀 이따 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정배 씨는 여전하던데요? 아는 체 하려던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오려는데 제가 손을 뻗어 저지했지요. 나는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우리 경환 아빠한테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던지 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좀 알아보자. 그때 경환 아빠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쉬웠는데. 근데 그 사람도 알았던 거지.
화란 씨랑 잘 맞았나 봐요. 요즘 들어 뭘 하든 시큰둥하니 재미가 없어서 무료하던 차였는데 오랜만에 남의 남자랑 해보니 아주 스릴 넘치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요. 심장이 쿵쿵쿵 뛰다가 뇌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더라고요. 대체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뭔지, 내가 생각하는 일은 아니길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때마침 통화를 끝낸 어머님께서 나오셨고 앞에 서 있던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이야. 너네들 언제 온 거야? 어머니,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어제 온 그 손님이랑 했어. 왜?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어젯밤에 뭐 하신 거예요? 시몬은 그것만큼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들었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었나 곱씹어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정황상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몇 명과 만나 그 짓을 한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이라면 제가 그 일을 처음 알고 나온 시기와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려 했던 그날의 네 사람이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 순간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성은아,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나가자. 나 좀 나가게 해줘. 일단 눕혀라. 눕혀서. 이거 놓으세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세차게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경멸과 환멸을 모두 담았죠. 그건 거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나중에 확실히 알았지만 그 전날 그 네 사람은 다시 10년 전과 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은 제가 그분들의 며느리로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두 분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10년 전과 같은 쾌락을 쫓았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죠. 어머, 성은아,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어머니 비밀 하나 알게 됐으니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부모님 안 돌아가셨어요. 뭐? 아니,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야? 네,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제가 버리고 나온 거예요.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리고 나온 거라고요. 근데요, 저 어머님, 아버님도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성은아, 왜 그래? 경환 씨, 어머님, 아버님이 그분들이셨어. 10년 전에 우리 엄마 아빠랑 그 짓거리 한 그분들이 당신 엄마 아빠였다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라니.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절대라는 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날 더 슬프게 하는 게 그거야. 어머님, 아버님만큼은 우리 부모님이랑 다르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평생 내가 부모로 모시고 싶은 분들이다. 그랬는데 결국 내 부모랑 똑같아. 어제 뭐 한 줄 알아? 어제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또 그랬대, 또. 이게 무슨 소리야? 경환아, 성은이가 대체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 그게 사실이야? 어제 성은이 부모님이랑 넷이서 그렇고 그런 짓 한 거. 아니, 이야기를 알아듣게 해. 어제 우리가 놀았던 그 사람들이 성은이 부모님이었단 말이야? 어머머,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똑바로 대답해. 넷이서 진짜 한 거야? 그런 걸 대놓고 물어봐? 그래, 했다 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도 같이 한 거고 그 사람들도 다 합의하에 서로가 원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니? 그건 일종의 놀이야. 우리끼리 하는 놀이.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분명 저도 저런 표정이었겠구나 싶은 그런 표정이요. 그런 건 원래 끼리끼리나 하는 것인가 봐요. 어떻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누구한테는 스포츠고 누구한테는 놀이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지요. 어머님이 변명하시는 이야기를 듣자니 10년 전 그 일이 떠올라 또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숨을 헐떡거리자 남편이 급하게 주방에서 빈 봉지를 가져다 챙겨주었습니다. 진정이 되기가 무섭게 집이 떠나가라 오열했어요. 그냥 제 팔자가 너무하다 싶고 제 남편이 안쓰럽다 싶었거든요. 세상에 우리 같은 이유로 부모와 절연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있긴 있을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과 달랐던 건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 그리고 그때 딱 2번만 했던 거라면서요. 자식도 버리고 쾌락을 쫓으며 사는 저희 부모와는 차이가 있다면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기분인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연락하지 마. 엄마 아빠 목소리도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경환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합의하에 하는 거면 상관없다고들 하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는 일이야. 엄마 나중에 지연이 시집 가면 사돈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취미가 있었다. 같이 해볼 테냐? 할 수 있어? 그건 힘들지. 엄마도 아빠도 알면서 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스릴을 즐긴 거라고. 실망스러워. 내가 성훈이한테서 성훈이 부모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경멸스러웠는지 알아? 근데 그게 내 부모라니 난 도저히 용납이 못해. 아휴, 경환아, 그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줘. 경환아!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지금 반년이 넘게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과 저는 동변상련의 처지가 되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순간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죠. 저도 남편도 결단력이 있어 다행이었어요. 부모의 잘못된 사상으로 졸지의 자식들만 피해를 본 것이죠. 시부모님은 진정으로 사과도 하려고 하고 반성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꾸 그때의 사진과 영상이 잔상처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소원이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깔끔하게 도려내고 사는 것뿐입니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막연한 기대라도 품고 살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